제 소개를 정식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석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중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흔한 만큼 아주 위험한 오해인데, 바로 많은 분들이 생강은 천연 재료니까 별표 무조건 안전하다, 별표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생강은 우리 식탁과 한방에서 너무나 익숙한 재료입니다. 고기 양념, 차, 국물 요리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이런 익숙함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쓰지만 사실 생강이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강은 높은 열성, 즉 열을 내는 성질이 있고 소화기와 혈액순환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올바르게 쓰면 명약이지만 잘못 섞어 먹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면 가슴 두근거림, 명치 끝에 은근한 통증, 안면 홍조, 심지어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고 참 고운 분이셨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매일 아침 진한 생강차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신 뒤엔 늘 가슴에서 배 쪽으로 뜨겁고 불편한 열감이 퍼지고 가끔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날씨 탓이거나 혈압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방법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만 바꿨더니 증상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런 분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나 경북 북부처럼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를 이기려 생강을 많이 드시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모르면 오히려 몸의 반응을 더 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생강이 너무 오랫동안 안전한 식재료로만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은 힘이 센 재료입니다. 그 힘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매일 무심코 생강과 섞어 드시지만 사실은 몸의 과잉 반응을 유발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되찾으실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생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별표 잘못된 만남 별표입니다. 섹션 1. 위험한 조합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커피입니다. 서울부터 부산, 그리고 미국 어디를 가도 커피 잔을 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죠. 특히 중년층에게 모닝커피는 몸을 깨우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과 커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순환을 자극하고 심박수를 약간 높이며 소화기관에게 더 열심히 일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몸에 들어가거나 너무 짧은 간격으로 섭취되면 그 자극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됩니다. 자극이 퇴적물처럼 층층이 쌓이는 거죠. 마치 2개의 뜨거운 바람이 양쪽에서 한 곳으로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완충 능력이 좋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윤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셨는데 확고한 아침 루틴이 있었죠. 집에서 몸을 데우려고 꿀을 넣은 생강차를 마시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윤 선생님은 책상에 앉기만 하면 심장이 마구 뛰고 손이 떨리고 가슴 속에서 뜨겁고 혼란스러운 기운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은 줄 알고 병원에 달려오셨죠. 저는 딱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생강차 드시고 커피 드실 때까지 얼마나 텀을 두시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10분, 15분 정도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액체가 위장에 도착하기엔 충분하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생강은 몸을 데우고 순환을 높이는데 커피가 그 자극을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엑셀을 연달아 2번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가겠지만 엔진은 과열되고 심하게 덜덜거리겠죠. 이 2 음료를 최소 2시간 이상 떼어 놓기만 해도 이런 불편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2번째 위험한 조합은 고기, 특히 기름지거나 구운 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우리 모두 좋아하죠. 축하하는 자리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드신 직후에 소화 잘 되라고 혹은 기름기 씻어내려고 생강차를 드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분해하려면 엄청난 양의 위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이미 마라톤을 뛰듯 전력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생강이 들어가면 생강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위장의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위산 역류,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 심한 더부룩함, 그리고 몇 시간씩 이어지는 불쾌감입니다. 부산에 박 선생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기 구워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과식할 때마다 꼭 생강차를 바로 드셨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흉통과 밤마다 찾아오는 속쓰림 때문에 잠을 설치셨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위점막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역류가 잦았습니다. 고기 드신 후 생강차 마시는 습관만 끊었더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리할 때 잡내를 없애기 위해 양념으로 조금 넣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하게 우려낸 생강차 한 잔은 무거운 지방을 처리하느라 벅찬 중년의 위장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사랑하죠. 김치, 얼큰한 찌개, 매운면 요리까지. 하지만 매운 음식은 이미 그 자체로 열을 품고 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죠. 여기에 똑같이 강한 열성을 가진 생강이 더해지면 자극의 강도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선생님은 저녁으로 아주 매운 불닭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속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생강차를 드셨죠. 본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선생님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위 점막에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박사님, 생강차가 위를 달래줄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중년의 몸은 이런 이중 자극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장의 점막은 예전보다 얇아져 있습니다. 달래줘야지, 태워버리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커피, 기름진 고기, 매운 음식은 그 자체로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생강과 만나면 몸이 과잉 반응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은 병이라기보다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섹션 2. 치유의 조합들. 자, 이제 한숨 돌리고 별표 올바른 방법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살려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가 피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짝꿍들입니다. 제대로만 짝을 지어주면 생강은 중년 건강에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첫 번째 완벽한 짝꿍은 꿀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민간요법이죠. 하지만 왜 좋은지 아시나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냉기를 몰아냅니다. 반면 꿀은 목을 부드럽게 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감싸주며 가벼운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로 몸속을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꿀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생강의 날카롭고 자극적인 부분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 없이 생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원의 64세 조 여사님이 떠오릅니다. 겨울만 되면 생강꿀차를 만드시는데 아침 한 잔이면 목 건조함도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 디테일을 잘 들으세요. 절대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넣지 않았습니다. 생강 우린 물을 40도에서 50도 정도로 식힌 후에 꿀을 넣으셨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열은 꿀 속의 좋은 효소와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효능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레몬은 서늘한 성질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생강의 열을 자연스럽게 균형 잡아줍니다. 이 조합은 소화를 돕고 특히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50대 이상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꿀과 마찬가지로 레몬을 끓는 물에 넣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반드시 6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 온도를 맞춰서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깜짝 놀라 전화를 주셨습니다. 배가 훨씬 가벼워졌고 가짜 배고픔이 사라졌으며 머리가 몇 년 만에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녹차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별표 중년의 수호자 별표라고 부릅니다. 녹차에는 세포를 보호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항산화 성분,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몸을 데워서 순환을 돕고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너지 효과죠. 녹차가 보호하고 생강이 배달하는 겁니다. 부산에 계신 제 은사님이신 송 박사님은 매일 아침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띄운 녹차를 드시는데 그것이 맑은 정신과 활력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고 생강은 몸을 깨웁니다. 저녁에 드시면 불면증의 지름길입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섹션 3. 안전 수칙 및 결론. 자, 우리는 세 가지 건강 열쇠를 얻었습니다. 보호를 위한 생강 플러스 꿀, 소화를 위한 생강 플러스 레몬, 혈관 건강을 위한 생강 플러스 녹차. 하지만 조합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해야죠.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남겨드립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빈 속은 야른 천과 같습니다. 생강의 강한 열기는 그 천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여러분의 뇌천막을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둘째, 과유불급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중년의 몸에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잔씩 드시다가 심장 두근거림이 생긴 환자분이 계셨는데 하루 한 잔으로 줄이자마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셋째, 타이밍을 지키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와는 2시간 간격을 두시고 몸이 쉬어야 할 늦은 밤에는 순환을 자극하는 생강을 피하세요.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바쁜 도심에서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겪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행동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생강을 보실 때 이 규칙들을 존중한다면 생강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지혜와 따뜻함으로 우리 몸을 돌보는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